자, 10월 25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가 착륙하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미 공군이 자기네들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올렸습니다. 자, B-1B 초음속 폭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착륙을 합니다. 자, 그런데 B-1B 폭격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3종 세트죠. 스텔스 폭격기인 B-2, 그리고 초음속 폭격기인 B-1B,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전략 폭격기인 B-52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폭장량이 많은 게 이 B-1B예요. 현재 미 공군은 66대의 B-1B를 가지고 있는데, 이 B-1B가 워낙 이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 공군이 가동률이 B-1B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설에 의하면 10대 미만 정도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래서 미 공군은 빨리 이 B-1B를 퇴역을 시키고 B-21 스텔스 폭격기를 대규모 발주해서 지금 그걸 빨리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B-21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1B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내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몇 대가 내렸다라는 말을 미군이 트윗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대가 갔을까 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미 공군이 자기네들의 이 기지에서 B-1B를 4대를 출격을 시켰고 공중급유기를 4대를 따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서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현재 66대지만 현재 운용할 수 있는 B-1B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우디에 긴급 전개된 폭격기는 어떤 전력이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제28 폭격 비행대 소속인데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예하에 제8공군 소속으로 사우스 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운용 능력은 없으나 B-1B의 많은 폭탄 탑재량과 채공 시간, 그리고 우수한 비행 성능을 이용한 지상 목표 정밀, 그리고 대량 타격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B-1B 폭격기를 사우디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규모 미 전력이 집결 중인 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는 지금 어떤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미군 전력이 모여 있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9월 29일입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미국이 이 프린스 술탄에 보냈는데, 이 패트리어트 포대는 제5 방공포병연대 소속이고 일반 패트리어트가 아니고 탄도탄 요격용 MSE 미사일이 배치가 된 사정거리 40km짜리 개량된 팩3, 그 포대를 지금 현재 이 기지에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량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여격할 준비태세를 이미 미리 갖추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무장을 전개를 시키는 것이죠. 그 전에 방어 전력부터 먼저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29일 날 패트리어트 탄도탄 요격용 팩3 MSE 사정거리 40km짜리 MSE 포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0월 21일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갔을 수가 있는데 그 확인된 게 10월 21일이라 말씀입니다. F-22 최고의 제공전투기죠. 스텔스 제공전투기인 F-22 제27 전투비행대 소속 기체인데, 이게 10월 21일 날 한 개 비행대 이상이 지금 이동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날 이 B-1B 폭격기가 최소 4대가 지금 이동 배치를 해 있다. 그래서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는 척 봐도 이 B-1B가 폭격하러 가는 것을 이 F-22가 이제 호위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 기지를 향해서 혹시나 누군가가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 팩3, 그 중에서도 최신형인 이 MSE 팩3를 가지고 여격을 하는 이런 풀 세트를 지금 갖추어 놓은 상태가 사우디 중부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란 접경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UAE에도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급파를 했습니다. 10월 25일 날 역시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한 개의 비행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인데 연료 탱크를 지금 달고, 그 연료 탱크 밖에다가는 공대공 미사일 이제 2발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폭격용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중간에 SDB를 이쪽 8발, 반대쪽에 8발 해서 SDB
16발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SDB는 사정거리 110km 그리고 유도형은 70km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밀 유도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쪽에 여기다가 다시 500파운드 정도로 보이는 그 정밀 유도 폭탄을 또 3발, 반대쪽에 3발에서 6발. 그러니까 22발 이상의 그런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자유용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이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지금 알다프라 공군기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바로 호르무즈의 반대편, 즉 이란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뭐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폭격 능력이 좋은 게 스트라이크 이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 이란의 코앞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전투기들로 득실되는 이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인데, 여기엔 또 지금 현재 어떤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F-35 전투기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4 원정 전투 비행대 소속 기체들인데 전투, 폭격,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을 하죠. 그리고 언제 여기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F-15C 전투기인데 이거는 뭐 E 전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E 전투기는 폭격용이고 C 전투기는 제공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을 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이 F-15C 전투기가 F-15E 전투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아까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 술탄에서는 F-22가 B-1B를 호위하는 임무고, 여기 있는 알다프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는 F-15C가 F-15E를 호위하는 임무고, 그리고 F-35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뭐 스텔스니까 폭격 이런 걸 독자적으로 그냥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세트로 갖춰놓고 있는데, 이 F-15C도 역시 그 본토에서 왔어요. 제159 원정 전투비행대 소속이고 9월 말에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것은 제494 전투비행대 소속인데 10월 25일 날 전개가 확인됐죠. 그래서 지금 이란 바다 건너편에, 이란에서의 바다 건너편에 지금 두 개의 공군기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하나, 대규모 폭격 능력, 그리고 그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 전투기,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지금 증강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갑작스럽게 중동에 왜 이렇게 전력을 증강시킬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11일 그리고 10월 22일 미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제가 종합해서 정리한 것인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우디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다. 에스퍼 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예멘 전쟁과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에스퍼 장관은 사우디에 더 많은 미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에스퍼 장관의 사우디 방문에 앞서서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사우디에 3,000여 명의 병력과 사드 포대,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력을 추가로 전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리아에서는 불과 몇 안 되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그러면서 뭐 그것이 미국을 위해서 더 옳은 길이다,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 3,000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증파시키기로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사드 포대, 패트리어트 포대, 이런 방어 전력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어 전력을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공격 전력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 전력은 그 공격 전력을 호위하는 방어 전력이었던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방어 전력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기지, 그러니까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층 방어, 탄도탄에 대한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드를 갖다 놔서 고고도 종말 단계 고고도 요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뚫리면은 마지막에 팩3로 요격을 하고, 이런 전통적인 다층 방어 시스템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전개를 한 후에 그게 이제 B-1B 폭격기 그리고 F-22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란을 폭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사우디 전개 폭격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통상적으로 B-52 폭격기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52가 아니고
B1B인 이유가 뭘까요? B1B는 운용 유지비도 비싸고 트럼프 대통령 뭐 할 때마다 돈 그러는데 운용 유지비가 B52에 비해서 훨씬 비싼 이 B1B를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AGM-158 제즘 미사일입니다. 이 제즘은 지금 뭐 제즘을 떨어뜨리고 있는 B1B가 제즘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진인데 저피탐 기술이 적용된 미군의 신형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고 기본형은 370km, 사거리 연장형은 9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이번에 전개된 제28 폭격 비행대 B1B 폭격기는 지난해 4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공습 당시에 대량의 제즘 투발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입니다. B1B 폭격기는 한 번에 최대 24발의 제즘 미사일을 투발이 가능합니다. 자, B-52 폭격기는 미군이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제즘 미사일을 최대 12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B1B는 24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즘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면서 위력이 아주 크죠. 그리고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4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4대만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 제즘 미사일을 무려 96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원하는 위력이 좋으니까 미군이 원하는 96개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즘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B-52가 떠서 훨씬 더 이것보다 8대 더 이상 많이 떠서 제즘을 투발하는 것보다 4대가 딱 가서 그냥 딱 다른 방향으로 딱딱 찢어져서 24발 이런 식으로 타격을 딱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게 이제 F-22 2대에서 4대 정도가 B-1B 하나를 딱 호위를 하고 가서 타격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작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자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는 B-1B 폭격기가 가서 타격을 하는데 어디를 타격하냐? 바로 이란 같은 경우는 이 남서부에 대공미사일 그리고 대한미사일 벨트가 있어요. 왜 대한미사일 벨트가 있느냐? 바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 이 중간부터가 이란 영해 아닙니까? 반대는 이제 UAE와 사우디의 영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상 배치형 대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쏘아버리면은 여기 지나다니는 상선이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꼼짝도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란은 진작에 이 해안선 산악 지역에 대한 미사일 기지 그리고 그 대한 미사일을 지키고 테헤란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이 남서부 해안의 산악 지역에다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이 알다프라 기지에는 지금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F-35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F-15C가 지금 대규모로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아까 F-15 스트라이크 이글에 SDB 사정거리 110km짜리 이런 정밀 유도폭탄 대량으로 지금 장착해 놓은 거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프린스 술탄 기지에서 또 B-1B가 출격해서 옆에서 때리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슈퍼호넷 그리고 호넷들이 출격해서 작전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미군 전력들은 프린스 술탄 기지와 알다프라 기지 그리고 링컨 항모전단에서 동시에 이륙해서 남서부 대공 대한 미사일 벨트를 때려버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공군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일 껄끄러운 것이 이란의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진작에 미국에게 이 핵을 제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폭격하게 도와주든지 이제 이걸 몇 년 전부터 미국에게 요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뒤로 들어가서 남서부를 미국이 때리고 있을 때 뒤로 들어가서 중부권의 이 핵시설 단지를 이스라엘의 F-35 그리고 F-15E 이런 그 전투기들이 가서 때려버리는 과거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시리아의 핵단지 이런 것들을 때리듯이 이란의 핵단지도 이스라엘이 뒤에서 쳐버리고 그리고 앞에서는 그 대공망 그리고 대한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미군이 때려버리고 이런 제한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유수의 군사안보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 이렇게 제한전을 걸었을 때 이란이 이것을 확전할 수 있을까? 확전 못한다. 왜냐? 여기 지금 알다프라 기지 그리고 프린스 술탄 기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영토고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영토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란이 반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군뿐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이것을 완전히 끌어들이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미군이 이런 제한전을 펼쳤을 때 이란이 대규모 보복작전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역시 이스라엘이 뒤를 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규모 전쟁 그리고 이 지상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 당연히 지상군이 동원되면 인명피해가 따르죠.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의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죠. 따라서 이런 공군력을 가지고 인명피해가 거의 없을 만한 이 공군력을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비밀 여기에도 대한미사일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슈크발 어뢰를 운용하는 그런 해군 기지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안에 있는 호르무즈 해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때려버리는 그래서 아예 이 호르무즈 해안 지역을 해협 지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게끔 일시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이스라엘과 연합으로 펼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사우디가 가세를 할지 안 할지는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가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세를 하면은 이란이 반격을 하겠죠. 그런데 가세를 안 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기지만 빌려준 상태에서 미군이 그렇게 때렸을 때 과연 이란이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군사 강국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못 끌어들인다. 그래서 미군은 이런 제한전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자, 시리아에서 불과 몇 안 되는 미군을 이게 이기다 하고는 철수시켜서 오랫동안 그들이 동맹이라고 이용했던 쿠르드를 배신을 했고 그런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며칠간의 배신하는 모습에 그 사이를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완전히 지금 시리아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러시아에게 왕창 물려주는 그런 엄청난 실책을 며칠 사이에 범해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실책을 범한 것을 이 이란 승부수로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을까? 이란 같은 경우는 15년 7월 달에 아주 느슨한 그런 핵 협상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해줬죠. 그래서 이런 핵 협상은 이거는 그 핵무기를 없애려고 한 협상이 아니고 이거는 핵무기를 거의 용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난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오바마의 실책을 내가 해결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실책인 이 시리아와 쿠르드 문제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군사작전을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 안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고 이런 군사작전을 이번에 기획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강감차남이 호르무즈 해협에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 강감차남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기 전에 모쪼록 한다면 그 전에 이런 군사작전을 해서 우리 강감차남이 호르무즈 해협에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북한도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한 번에 제한전을 걸어서 제한전 했을 때 북한이 확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전으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딱 제거해버리는 이런 작전을 이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하자라는 그런 생각과 바람을 해보고 이번에는 간만 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에서 큰 실책 이번에 한번 만회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대규모의 폭격 전력들이 동원되고 있는